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너를 호구로 보고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고객님이 계약금을 바로 입금을 했으면 그게 뭐 5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제가 다 물어줬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박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퇴근하고 아이 하원시키러 가려고 하는데 제가 출발하기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요즘 월세집 구하는 고객님이 계셔서 계속 같이 집을 보러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월세 물건은 없어가지고 다른 소장님들 물건을 찾아서 전화 드려가지고 여쭤보고 안내가 가능하다고 하면 고객님이랑 같이 가서 집을 보는 이런 루틴으로 지금 2, 3주째 계속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있는 마산 하포구에는 월세가 좀 귀하기도 하고 또 고객님 사정에 맞는 월세집은 더 찾기가 힘들기도 하고 또 다른 소장님들께서 공동으로는 안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마음에 드는 집을 못 찾은 상황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어제도 인터넷으로 고객님한테 맞는 물건을 막 찾다가 이 집은 보러 가면 한번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안내가 가능하냐고 상대편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상대편 소장님께서 이 집을 보러 오기로 한 손님들이 계속 약속을 취소해가지고 현재 그 집에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께서 화가 많이 났다고 꼭 보러 오는 게 맞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러 가는 게 맞다고 얘기를 드리고 약속한 시간에 고객님이랑 저랑 다른 소장님이랑 이렇게 같이 만났어요. 근데 집을 이제 보러 가니까 집이 엄청 깨끗하고 괜찮더라고요. 또 고객님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이제 집을 다 보고 집을 나오자마자 고객님이 이 집을 계약을 하고 싶은데 월세 조정이 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상대편 소장님이랑 저랑 고객님이랑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 집이 원래 3,060만 원에 나와 있었거든요. 창원은 보통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만 원을 기준으로 월세 조정을 하거든요. 보증금을 1,000만 원을 올리면 월세를 5만 원 깎을 수 있고 월세를 5만 원 올리면 보증금을 1,000만 원 깎을 수 있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고객님께서 이제 4천에 55만 원이 가능한지 물어봐 달라고 하셨고 상대편 소장님께서 집주인하고 통화를 하고 오시더니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계좌를 받았다고 계약금을 입금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간략하게 주고받고 만약에 계약을 해지했을 때 입금한 가계약금이 위약금이 된다는 내용을 계약 내용에 명시해서 뭐 임대인이나 임차인께 아니면 매수자나 매도자한테 양측에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약 내용이랑 같이 계좌를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바로 가계약금을 입금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계속 가계약금을 입금을 하면 계약 내용을 보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객님이랑 막 집을 한 2, 3주째 계속 보러 다녔는데 이제 딱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고 고객님은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시고 저도 이 계약이 꼭 성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아직 뭘 잘 몰라서 그런 건가? 월세 계약은 원래 그런가?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그때 상대편 소장님이랑 저랑 고객님이랑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잠깐 따로 나와가지고 아빠한테 전화해서 계약금을 넣고 계약 내용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를 여쭤보기가 사실 엄청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도 부동산 계약인데 보증금 4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계약 내용도 주고받지 않고 등기부등본도 떼보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님한테 가계약금을 넣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계약 내용을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가계약금을 바로 입금을 하겠다 이렇게 상대편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다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차를 타고 나오면서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니까 아빠가 월세 계약이라고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는 게 어딨냐,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부동산 계약은 다 똑같다, 당연히 등기부등본도 떼봐야 되고 계약 내용도 양쪽이 다 주고받고 확인을 한 상태에서 계약금을 입금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너를 호구로 보고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런 거냐면서 일단은 계약 내용 보내달라고 말씀드리고 헤어졌다고 등기부 등본하고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찰나에 고객님이 전화가 오신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계약금 바로 입금하고 싶으니까 계좌를 빨리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객님이 한 500만 원 정도 입금하면 되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가계약금이 정해진 금액은 없어요. 그래도 보통 월세 계약을 하면 월세만큼 입금을 하시거나 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입금을 하시는데 또 고객님이 500만 원을 입금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객님한테도 등기부 등본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계약 내용도 주고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갓길에다가 차를 세우고 요즘은 모바일로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로 등기부 등본을 뗐는데 근데 등기에 저당이 7천만 원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당이 있다는 걸 보는 순간 머리카락이 약간 쭈뼛쭈뼛 서면서 순간적으로 너무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상대편 소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여쭤보니까 현재 임차인도 저당이 있는 상태로 있고 이 동네는 다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당을 말소해주는 조건이 아니면 계약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저당을 말소해주는 게 가능한지 임대인한테 한번 여쭤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객님한테도 이런 상황이라고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 말소를 해주는 게 아닌데 무리해서 계약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상대편 소장님이 다시 전화가 왔는데 임대인분께서 저당을 말소해줄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계약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편 소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약간 완전 사기꾼 멘트인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 임대인은 절대로 돈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아니고 현재 임차인도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계약을 유지를 했지만 여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정 불안하면은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려서 계약을 하면 어떠냐 이런 말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건 안 될 것 같다. 죄송하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고객님한테도 다른 집을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아까 고객님이 계약금을 바로 입금을 했으면 그게 뭐 5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제가 다 물어줬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좀 무섭고 부동산 사기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아직까지 뭘 많이 모른다고 해도 그래도 중개사로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나도 진짜 순식간에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을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분들한테도 좀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거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통 다 초보 중개자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초년생이실 것 같아요. 뭐 대학생이시든 회사원이시든 보통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세든 월세든 계약하기 전에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당황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계약 내용이랑 등기부 등본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요즘에는 인터넷 등기소에 가가지고 정확한 주소만 입력을 하면 주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다 등기를 떼볼 수가 있거든요. 열람은 700원이고 발급은 1000원이에요. 모바일로도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부동산 계약 전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제가 오늘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그래도 아파트나 오피스텔 계약을 많이 하시니까 공동주택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등기를 떼면 제일 먼저 표제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제부는 건물의 표시 내역이라 해가지고 소재 지번, 건물 번호, 건물 내역, 등기 원인이랑 기타 사항 등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주택은 건물에 대한 등기랑 건물 밑에 깔려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가 보통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등기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표제부에 해당 동 건물에 대한 표시와 아파트 전체 면적 밑에 깔려있는 토지에 대한 표시를 따로 표시를 해두고 해당 호수에 대한 건물의 표시와 해당 호수가 가지는 대지권의 비율에 대한 표시를 또 따로 해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어떤 아파트의 101동의 101호에 살아요.
그러면은 101동 그 한 동짜리 건물에 대한 건물 내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파트 전체 밑에 깔려 있는 땅에 대한 내용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 뒤에 따라오는 게 내가 보고자 하는 한 호실 101호면은 101호 자체에 대한 표시가 또 되어 있고, 아파트 전체 땅에 대한 101호가 가지는 토지의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따로 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갑구가 나오는데, 갑구에는 현재 소유자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경매나 소유권 이전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유자가 변경된 내역들이 쭉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월세든 전세든 모든 부동산 계약은 해당 부동산을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약을 하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간단한 계약 내용과 가계약금을 입금할 수 있는 등기부상 명의자의 계좌를 문자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계약금을 입금하시기 전에 등기부 등본도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부동산에서 보내주는 계약 내용도 확인을 해보고, 또 등기부상 명의자랑 내가 입금할 계좌의 명의자가 같은지도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구에 보면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들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뭐 이 집에 대해서 현재 대출은 얼마나 잡혀져 있는지, 가압류나 가처분이 들어와 있는 건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권리 순서별로 순위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요. 각각의 번호별로 다 말소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해요. 말소가 된 거는 빨간 줄이 쭉쭉 그어져 있거든요. 내가 이제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는데 이 집에 말소되지 않은 대출이 있다, 이렇게 하면 계약 전에 말소를 시켜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보통은 대출이 있는 집에 계약을 할 때는 특약에다가 이런 문구를 넣어요. 본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 얼마는 잔금일의 임차인의 책임하에 말소 해지하고 계약기간 동안 권리관계에서 임차인의 1순위를 보장해 주기로 한다, 이런 문구를 넣으시면은 안전하게 계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제가 일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또 제가 일을 하다가 어이없는 일이 있거나 하면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